낮 동안 노인을 돌보는 경산의 한 재가 노인시설에서 2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전후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산에 있는 LH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낮 동안 돌보는 경산의 한 재가 노인시설에서 이틀 사이 2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에서 나왔는데 증상은 이보다 앞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낮 동안 노인들을 돌보는 경산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지난달 31일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수검사를 해봤더니 노인 2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시설 이용자 25명과 종사자 등 35명 가운데 23명이 감염된 겁니다. 누가 최초 감염원인지 어디서 전파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이 어제 연락 와가지고 어제 검사받고 오늘 확진됐다고. 같이 살진 않아요. 일요일 날 보고 안 봤거든. 일요일 날 봤으니까 어제 나와서 검사 받으러 가더라고.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있는데도 일상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고위험 시설 직원들의 경우 매주 선제 검사를 하다 보니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선제 검사 다음 날 감염됐다면 다시 검사가 이뤄진 일주일 사이 지역사회로 연쇄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제 검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우려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음성을 받아도 우리 잠복기에 몸에 그 균이 잠복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감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보건소에 오셔갖고 검사를 받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접촉자 250여 명에 대해선 진단검사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확진자도 많아 정확한 동선 파악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위생 관리는 물론 약국 등의 해열제를 사러 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4월의 첫날 전국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백신 접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좀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쁘게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암 수술한 지 넉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맞아서 안전하면 우리 대구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백신을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마스크를 벗고 정상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맞아보니까 사실 다른 주사 맞는 거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동의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오늘 이후로 모두 백신을 맞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5, 6월이면 모든 시군에 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백신 접종 전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을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일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새마을회와 농촌지도자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동지역 범시민연대가 경북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까지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두 단체장의 독단적 결정만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강력 반대한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안동시청 앞에서 2달째 출근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안동시 의회와 예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도 행정통합 반대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전직 안동시장 등 지역사회 원로들도 행정통합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농촌 지역이 대구로 흡수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이 통합입니다. 이 통합이 정말 농촌 지역을 피폐화시키고 인구를 줄이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왜 지사님께서 하고 계신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지사님의 정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촉구 건의문을 경상북도에 전달하고 행정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통합이 쉽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산에 있는 LH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일 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 대구 동부권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하고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보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호지구는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땅을 산 뒤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대구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등도 부동산 투기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미시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1단지에 기업혁신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공단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추진 계획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구미 국가산단 1단지가 조성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된 공장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구미시는 공단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자립형 제조 특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쇠퇴한 공단을 어떻게 새롭게 또 이끌어내느냐, 주거와 상업과 제조업이 같이 활성화되는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공단 혁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혁신지구 사업의 핵심은 천여 개에 달하는 제조기업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신성장 사업인 바이오와 헬스 산업을 육성해 구미시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경제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혁신지원센터와 기업혁신성장센터가 공단 지역에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공유 오피스텔과 행복주택, 보육시설과 산업도서관, 산단검진센터 등 공단 지역의 정주 여건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총괄 계획을 맡고 있는 홍경구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현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적어도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1국가산업단지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서 여기에 새로운 변화 또는 혁신을 줄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까지 모두 합쳐 총 1,6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구미시는 이번 혁신지구 사업이 내년 초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단지 내에 운동 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 간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루지월드와 짚라인 조성 등 다양한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14년 문을 닫은 보문상가도 식음료 중심의 특화된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관광지로 유명한 제주 조각공원 작품과 건물 외벽에 영상을 비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등을 보문 호반길에 설치해 볼거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시대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동식물원 경주 동궁원이 확장됩니다. 경주시는 기존 동궁원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축구장 9배 규모의 부지에 384억 원을 들여 제2동궁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2동궁원은 사계절 화원과 정원, 거울 연못,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등을 갖춘 뒤 2025년 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예천 곤충생태원이 내부 시설을 새 단장하고 1일부터 개방했습니다. 생태원은 식충식물 유리온실과 곤충체험 온실에 40여 종의 식물과 수서곤충, 장수풍뎅이 등을 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튤립 정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이달 중순부터는 다람쥐를 관찰할 수 있는 터널도 개장합니다.